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3일 SSS 클래스망에 공개된 KBO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15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8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위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볼로냐와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볼로냐는 리그 5연승을 달리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고, 나폴리는 전통 강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볼로냐는 공격수 산티아고 카스트로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간 주중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달린가가 대체 자원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비수 칼라브리아는 다리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되었고 그 자리는 에밀 홈이 대체할 전망입니다. 반면 나폴리는 큰 전력 누수 없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피나졸라와 콘티니만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현재 볼로냐는 최근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 3대0 대승까지 더해져 엄청난 기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르솔리나를 중심으로 측면 공격이 활발하고 전체적인 팀 조직력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 실점이 적은 편인데요. 세리에 A 3위 아탈란타를 바짝 추격하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볼로냐의 공격을 이끄는 중심 오르솔리니는 최근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베네치아전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팀의 연승을 이어갔고 활발한 위치 이동과 마무리 능력에서 탁월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프롤러와 퍼거슨이 왕성한 활동량과 유기적인 압박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프롤러는 수비적 기여도와 볼 배급이 안정적이라 빌드업의 핵심입니다. 볼로냐의 전술적 포인트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재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아주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프롤러와 퍼거슨이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걸어주며 상대의 템포를 끊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윙어인 온도예와 오르솔리니가 넓은 폭으로 움직이며 공간을 좁히고 동시에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볼을 탈취한 뒤에는 미드필드에서 한두 번의 연결만으로 양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고 빠른 속도로 전방을 노릴 텐데요. 오르솔리니는 드리블 돌파뿐만 아니라 슈팅 선택도 빠른 편이라 하프 찬스 하나만 줘도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볼로냐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면서 빠른 전환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가려는 전술을 펼칠 것입니다. 현재 나폴리는 직전 경기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전반 20분 만에 2골을 넣는 폭발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집중력이 떨어지며 간신히 승리를 지켰고 이는 경기 체력과 전술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남겼습니다. 현재 인터밀란과의 승점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인데요. 이탈 없이 대부분의 주축들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 중인 나폴리입니다. 현재 이적 이후 나폴리 중원의 핵심으로 떠오른 맥토미니는 이번 경기에도 강한 전진 압박과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루카쿠는 포스트 플레이와 결정력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며 안기사는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로 나폴리의 템포를 조절하는 선수입니다. 나폴리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폴리는 전형적인 점유율 중심 팀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루카쿠를 중심으로 공격의 축을 만들고 중앙에서는 맥토미니와 안기사가 볼을 돌리며 템포를 조절하는데요.
맥토미니의 가장 큰 장점은 중앙에서 볼을 지키다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해 숨어있던 공격 옵션처럼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볼로냐 수비를 교란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네레스와 폴리타노가 1대1 돌파와 컷인 플레이를 자주 시도하고 수비 라인은 상대가 내려앉을 경우엔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볼 점유율을 높이려 할 텐데요. 하지만 이 높은 수비 라인이 자칫 잘못하면 볼로냐의 역습에 그대로 뚫릴 수 있는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특히 프롤러나 홈이 전방으로 찔러주는 롱패스 한 번이면 살짝 라인을 넘어선 오르솔린이나 온도에가 바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좋은 흐름 속에서 치러지는 빅매치인데요. 볼로냐는 홈경기에서의 조직력과 분위기를 등에 업고 있고 나폴리는 전력상 조금 더 우세하지만 체력적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변수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작은 디테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볼로냐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레가네스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레가네스와 분위기 반등이 절실한 오사수나의 맞대결인데요. 1라운드에서 1대1로 비겼던 두 팀, 이번에는 승부가 갈릴 수 있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레가네스는 프랑케사와 바리시치가 장기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하게 되고 로드리게스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미드필더 무뇨스와 수비수 가르시아가 결장 확정이고 주전 윙어 사라고사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현재 레가네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역전을 허용하여 패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강등권 탈출을 향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골득실 차이로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노릴 것입니다. 현재 레가네스 공격의 중심은 다니 라바입니다. 최근 몇 경기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에 관여하고 있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득점력은 부족하지만 경험 많은 무니르도 한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득점 감각이 예전 같진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베테랑 자원입니다. 레가네스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가네스는 4-2-3-1 포메이션에서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중앙을 단단히 묶고 빠르게 측면으로 전개해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특히 라바와 크루즈가 볼을 받아 공간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자주 보이는데요. 문제는 마무리입니다. 공격 전개는 괜찮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니르의 결정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레가네스입니다. 현재 오사수나는 최근 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암울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아틀레틱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죠. 팀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사라고사의 부재는 공격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원에서 토로와 몽카올라의 활약이 중요해질 전망인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의 최전방 공격수 안테 부디미르는 현재 팀 내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과 결정력 모두 갖춘 자원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부디미르의 골 결정력이 관건입니다. 또한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루카 토로는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2선 침투까지 가능해 공수에서 모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오사수나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오사수나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중앙에서 토로와 몽카올라가 템포를 조절하고 부디미르에게 크로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공격을 풀어갑니다. 하지만 측면 자원의 기복이 크고 사라고사가 없다면 개인 돌파 능력이 부족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실점하지 않겠다는 접근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먼저 실수하는 팀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세트피스나 수비 실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부 예측이 정말 어려운데요.
레가네스는 홈 이점과 강등권 탈출 의지가 강하지만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오사수나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득점력 저하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양팀의 언더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레스터 시티와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레스터와 챔스권 진입을 노리는 뉴캐슬, 양팀의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재 레스터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후 맹활약했던 파타우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수비진의 잔부상이 여전히 많은데요. 라셀레스, 루이스올, 보트만이 확실히 결장하고 트리피어, 조엘린톤, 이삭, 고든 등 주축 선수들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출전 가능성이 높은 의심 상태로 분류되어 있어 지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현재 리그 최악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맨시티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하며 리그 7연패를 기록했고, 그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였고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현재 강등권에 12점이나 뒤쳐져 있어 사실상 강등이 확정적이며 선수단 내 사기 역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레스터는 여전히 노장 바디에게 기대고 있지만 에너지와 집중력 모두 하락세인데요. 큰 틀에선 에이스의 부재가 이 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르는 그나마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에서 볼 탈취와 압박은 여전히 강점인데요. 하지만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스터 시티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의 강점은 숫자 싸움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양쪽 윙백이 수비 가담에 늦어지고 중앙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대응이 굉장히 느린데요. 실제로 최근 경기들에서도 상대팀의 빠른 역습 한 번에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실점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지션 속도가 느려서 뉴캐슬처럼 속공 타이밍이 정확한 팀에게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뉴캐슬은 카라바오컵 우승 이후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이삭의 활약으로 승리를 챙기며 현재 리그 6위, 4위 첼시를 2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게다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뉴캐슬의 핵심 공격수 이삭은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자랑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상 의심이 있긴 하지만 출전만 한다면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또한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김아량이 쓰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 전개와 압박에서 모두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 경기에서도 뉴캐슬의 흐름을 주도할 선수입니다. 뉴캐슬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측면에서 트리피어나 머피 혹은 고든의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활용한 와이드 공격과 기마량이스, 조엘린톤이 중앙에서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상대 미드필더 구간을 지배하는 스타일인데요. 여기에 이삭의 오프 더블 무브먼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레스터 수비는 이 움직임을 따라가기엔 조직력도 커버 속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레스터가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로 연결하는 패스 루트가 매우 단조롭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을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노리게 된다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끊고 곧장 슈팅까지 연결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은 세트피스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데요. 레스터는 실점의 절반 가까이를 세트피스로 허용한 만큼 이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확실히 우세한데요. 레스터는 최근 흐름이 너무 좋지 않고 선수단 집중력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챔스 진출이라는 확실한 동기와 이삭과 기마량이스 같은 에이스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죠. 이변이 없는 한 뉴캐슬이 원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뉴캐슬의 마엔을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4월 8일에 펼쳐지는 해외 축구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